우리가 가계부채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사실은 7월부터 일단은 생애 최초 대출자들 집 살 때 LTV 80%까지는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도는 6억 원이라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DSR 규제는 또 유지가 되고요. 대출 규제 관련해서 좀 헷갈린다 그리고 걱정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게 달라지고 이게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와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규제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유신 기자님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입니다. 그 사이에 참 달라진 것들이 많기도 하고요. 7월을 앞둔 지금 새 정부가 가계대출 관련해서 제도를 좀 바꿉니까?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영끌 열풍이 불면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이제 정부에서 7월부터 조금은 이걸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피부로 와닿으실 만한 부분이 신용대출 관련 부분일 텐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본인의 연소득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5천만 원 이내까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정부에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아마 시중은행에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으실 때 연소득이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금리가 통상적으로 담보가 없으니까 더 높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대출을 많이 받으실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일단 생애 최초로 내 집을 갖겠다 이런 분들도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준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정부가 이제 작년까지 대출을 강하게 했던 이유는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는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받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 갖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조금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LTV가 60에서 한 70%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전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80%까지로 상향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 주택을 구매할 때는요. 지금은 대출 한도가 약 3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제한된다고 하면요. 앞으로 이제 4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셈입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도 어쨌든 한도는 정해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6억 원까지 한도는 정해져 있다. 정부에서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청년층은 미래소득까지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 대출 규제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DSR 규제입니다. DSR은 자신의 연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대출 한도가 나오는 규제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어렵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수용을 해서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로 환산해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만 20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만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소득의 51.6%를 더한 금액으로 그리고 만 25세에서 29세는 31.4%, 30에서 34세는 13.1%를 더한 금액으로 이제 대출 한도를 계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월급이 만약에 250만 원인 직장인이 만 24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는 최대 한도가 한 2억 2천만 원 가량인데요. 이 미래소득을 반영하게 되면은 1억 원 가량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청년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소득에 가로막혀서 정말 필요한 돈이 있는데 요만큼만 보태면 되는데 부족해서 한도가 늘어난다는 측면을 반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층은 되게 오랫동안 빚을 갚아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거냐 좀 헷갈리거든요.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당장 내 집 마련이 필요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정부가 대출을 완화해 준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적극적으로 다들 대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조금 감소하는 측면도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년층 실수요자들 입장도 좀 가까이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이걸 길게 빌렸을 때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게 되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줍니다에 가까운 정책들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나온 계획이 좀 헷갈리는 게 7월부터 실질적인 대출 규제는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또 왜 나옵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정부가 LTV를 풀어주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그마한 규제들이고요. 사실 거대한 이제 중력 같은 규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말씀드렸듯이 DSR 규제지 않습니까? 이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DSR 규제가 2억 원 초과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빚이 2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은 이제 연봉에서 원리금 상환의 40% 이상은 안 된다. 였는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안 된다 이 얘기죠. 그 말씀이 맞고요. 더 추가로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은 1억 원 초과 대출을 받을 때부터 이제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DSR 적용 대상은 확대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정책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인스턴트 오가닉 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앞서 박 교수님께서도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 전반에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1에서 3월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4월에 이제 증가세로 반전을 하더니 5월에는 이제 확대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조 8천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살펴보니까 1금융권 가계대출은 뭐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제 저축은행이라던가 카드론 같은 조금 취약계층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특히나 자산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DSR 규제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정책 상품인데 마케팅할 때 사용 설명서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K꽃님님 저희 자주 오시는 식구인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도 실제 상황에 맞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수도권에 5억 원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지 않습니까? 2,500만 정도가. 그런데 서울 경기 안에서 5억 원 이내에서 아파트든 주택이든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한도 6억 원 혹은 이거 얼마짜리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대폭 가계부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요. DSR 규제 1억 원 초과를 할 때에 이제 얼마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13.4%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가율도 4.5%포인트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LTV 완화를 말씀드렸었는데요. 80%까지 확대할 때 예를 들어서 8억 원 주택을 구입한다고 할 때 최대 한도는 80%까지 되고 또 6억 원이 최대다 보니까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DSR 규제 때문에 대출 최대 한도가 약 한 4억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적은 쉬운데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국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디자인하는 게 맞을까요?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이게 금융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유관 이제 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청취자분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현재 5억 원짜리 주택을 찾아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자산 가격이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대출을 많이 내줘서 더 뭐 집을 사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금 자산 가격 조정, 너무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자산 가격 관리가 돼야지만 서민들이 주택을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 상태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변곡점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금리의 영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착륙은 굉장히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관련된 전후방 효과가 크잖아요.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가계부채를 조정한다, 줄여나간다 이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요즘 들어서 대출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분명히 이제 7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월이 되는데요. 네. 7월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실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1억 원 초과 대출을 받을 때도 자기 연소득에 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분명히 줄어들 것은 뭐 자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조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라도 가서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우리 그동안 헷갈리는 정책들 참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자세히 정책 사용 설명서 날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